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고색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리미트 극한값이죠. x값이 무한대로 간다. x분의 3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x값이 무한대로 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3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0이 된다 이런 뜻인데, 뭐 그래프 개형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무한대로 갈 때 점점 어디로 접근해 가겠습니까? 0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어진 식 부분 앞에 부분 0이고요. 뒤에 더하기 4가 돼 있으니까 정답은 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무한대 분해 뭐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뭐 가장 기본적인 극한값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봅니다. fx가 모든 0의 실수분에 대해서 두 개의 식 사이에 있는 이런 것을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이 부분들에 뭐 극한값이 붙어있는 리미트가 붙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똑같이 전체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되겠죠. x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5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좀 붙여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간다 fx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간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들의 극한 이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2차분의 2차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최고 차이 개수를 비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는 극한값 되겠고, 자 오른쪽도 지금 보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되겠고, 똑같은 차수 2차분의 2차인 거요. 그럼 이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같다 이런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가운데 있는 극한값 당연히 이제 5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양쪽 값 사이에 끼어 있는 끼임 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에 의해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5분의 1이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더 그럴싸하게 좀 이론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식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갔다가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도 극한값을 구해갈 때는 이제 이곳에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등호를 이렇게 좀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해서 풀을 해야 좀 더 그럴싸한 이론 형태가 된 건데, 문제 자체도 뭐 같다 부분까지 이제 포함돼서 등호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식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함수 이 부분들은요 점근선이 지금 이렇게 뭐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쭉 그려져 있을 때 정역이 1부터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래프에 뭐 이런 구간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중간에 뭐 불연속이거나 뭐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2가 딱 처리되겠고, 5를 좀 대입하게 되면요 제한 변형의 이제 끝점이죠. 5를 대입해주면 6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2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전부 다 구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값을 더하기 해달라. 뭐 이거 이제 3분의 6이 되는 거니까 3분의 8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최대 최소로 구해갈 때 주어진 제한 변형 부분에서 그래프에 뭐 그 값을 갖는 좌표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그냥 깔끔한 그래프 개형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거니까 범위 처음 끝 좌표 대입한 것이 최대값 최소값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4번도 역시 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x값이 5로 접근해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를 보니까 x-5, 5를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거죠. 자, 분자는 x-1, -2 처리되고, 자, 5를 또 대입해주면 이것도 2-2에 대해서 0 되는 0분의 0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0분의 0꼴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인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자, 분자에 있는 루트 이런 부분들은 뭐 먼저 유리화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x-1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유리화하는 동안
분모에 이제 루트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분자 분모에 곱하기 할 거니까 이렇게 좀 생기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자 이 부분들이 이제 x 마이너스가 되니까 약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2 분의 1 처리해서 4분의 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이 이제 뭐 답 형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제 봤듯이 극한 문제가 되게 되면 문제 형태가 이제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0분의 0 꼴 인수분해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중간에 어딘가 이제 꼭 나와야 되는데, 먼저 이제 유리화 과정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 형태. 그러니까 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한데, 일단은 뭐 착실하게 잘 익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범위에 따라 조금 나눠져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가 아닐 때의 함수가, 그럼 이제 지금 당연히 조사는 이제 2 때 하고 좀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x-2 분의 x제곱 플러스 ax-6, 지금 극한 값을 구한 거 하고 이때의 함수값 f2, 즉 b하고 결과가 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야 같아져야 이제 연속이 되겠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요, 다시 또 극한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분차도 0이 되어야 뭐 극한값 이렇게 b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6 이퀄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겠고, a 값이 1이라면 주어진 식 x 마이너스 2 분의 인수분해를 좀 해서 쓰면 되겠죠. 이곳이 이제 플러스 x가 돼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 또 약분이 되겠고, 2를 좀 대입하니까 5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b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B 다 나왔으니까 더하기해서 U 이렇게 처리돼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최종적으로는 뭐 극한 문제 풀이하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연속이다라는 이론이 되게 되면, 자, 극한값, 그 다음에 함수값,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이 이론 알아야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고, 뭐 정의되어 있으며, 즉 함수값이 존재하며,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는 연속에 대한 이론 정확하게 좀 기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극한 문제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부분 좀 챙기는 그런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0분의 0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죠. f'2 이런 부분 형태가 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이론이니까 뭐 a 형태로 좀 살펴볼까요? f'(a) 이렇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 형태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죠. 주어진 식 지금 A 자리에 지금 2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f'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f'x를 좀 구하면 되는데, 4x 플러스 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미분 딱 해주면 되겠고, 그곳에다가 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8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해서 13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분 계수 도함수 정의들 정확하게 좀 잘 학습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가 이번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나눠졌고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 질문 던졌는데, 우선 미분 가능하려면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겠고, 연속인 조건 하에 미분 가능 이런 이론이 좀 우리가 좀 정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a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극값 나오겠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b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데, 이 좌극한 우극한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좀 미분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뭐 미분 계수 정의에도 넣어도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진 거니까 2ax 플러스 5 미분해서 1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요. 이때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5 결과하고 1하고 결과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a 값이 2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 a 값이 2를 좀 대입해주는 거니까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또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다. 자, 이때 이제 보면 f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를 함수값을 구해가려면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f2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위쪽 함수, 그러면 값을 다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a 플러스 5 이 형태가 지금 답이 되는 거잖아요. a 값이 2였으니까 그렇다면 f1 값, 이 값은 얼마 되겠다? 7이 되겠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안 그래도 대를 이런까지 되는데, 그래도 뭐, 다 살펴가는 거니까 A값, B값 뭐 자연스럽게 좀 다 구해보면 나쁠 거 없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미분 가능성 질문 던졌을 때 그렇다면 우선 연속이어야 되겠고 연속인 조건 하에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미분 가능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이런 곳에는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첨점 이런 부분이 되죠. 뾰족한 점들 이 부분들은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좀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풀이하는 부분 보게 되면 연속과 관련돼서 이론 쪽 다 체킹해가지고 좀 관계식 하나 좀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좀 해서 그곳에다가 대입해서 또 관계식 하나 이렇게 또 딱 얻어져 가는 거니까 뭐 정의에서 미분 계수 좀 살펴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좀 미분 가능하다라고 아예 좀 주어져 있다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미분한 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이 c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b-a 분의 fb-fa 평균 변화율이죠. 이 결과와 같아지는 미분 계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평균값 정리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4-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f4-f1 이런 부분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3분의 처리해 주겠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부분 x제곱분 마이너스 2 곱하기 4 대입하고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 대입하면 16에 1 대입하면 1이니까 뭐 빼기 해서 뭐 15 이렇게 곱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6 해주고 여기도 4 들어갈 때 1 들어갈 때 계산해주면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상수항 부분들은 뭐 똑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지워지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좀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을 좀 하게 되고요. 3 약분하게 되면 5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6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좀 구했고요. 자, 미분 계수를 구하게 되면 f'x를 좀 구하면 되죠.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f'c 이 부분들은요 마이너스 4c 플러스 6 처리되겠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4입니다. 요거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c는 10 처리되니까 2c는 5 이렇게 처리해서 뭐 2c는 이제 곱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c값 구해서 또 2배 하지 말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c는 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뭐 계산도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 계수 존재한다. 이 평균값 정리 부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실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되게 되면 이 범위 됐을 때 사실 요 1 사이에 그러니까 2분의 5죠. 여기 C값도 결국은 이제 2분의 5 아니었습니까? 2차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부분이 이 두 값에 이제 뭐죠?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알아뒀으면 사실은 이렇게 뭐 이 평균 변화에 대한 계산 부분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곡선에 접하고 이 직선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수직이라는 얘기가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울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기울기 부분 수직 기울기가 되려면 마이너스 5분의 1의 수직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곡선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5 돼야 되는 거니까 접선 기울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y 프라임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4x-3 이렇게 된 부분들이 5 되는 좌표를 좀 열심히 찾아야 되니까 x 값이 2가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좌표가 2, x 좌표가 2겠고 좌표 2를 대입해 주니까 4에 8-6 처리되니까 y 좌표도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표 2,2에다가 기울기 5 되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는 즉 지금은 뭐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요.
9에다가 x-2 처리해서 뭐 계산해서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5x에다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바로 y는 ax 플러스 b에 해당하니까 a값 b값은 뭐 다 알 수가 있겠죠. 5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했을 때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거죠? 뭐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고 마이너스를 해서 수직 띄는 기울기 좀 찾아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 부분들이 접하고 이렇게 되죠. 접하고 접선의 방정식 해야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되는 부분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미분 계수다. 접선의 기울기 위에서 구해온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좌표 찾고 그럼 뭐 y좌표도 또 얻어지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다 챙겨진 거죠. 자, 뭐 내용들을 좀 깔끔깔끔 좀 정리해서 쉽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려면 우리가 좀 연습은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이때 상수 abc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최고차가 양수니까 3참수 그래프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그 곳이 이제 뭐 마이너스 1하고 3 되겠죠. 이런 곳에서 그 값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 기울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미분을 좀 해야 되겠죠. 미분하게 되면 x 제곱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근을 가진 거니까 두근의 합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a 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냥 식을 써도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2를 곱하면 b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식이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뭐 이 식 자체가 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된다 뭐 이렇게 처리해서 뭐 식을 좀 살펴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뭐 살펴봐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 값 b 값이 얻어졌으니까요, fx라는 함수식을 좀 제대로 써가면 되겠죠. 3분의 1 x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어서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b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계산하고 이렇게 써면 되겠습니다. 이런 값이 문제에서 지금 그 값이니까 c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에 9가 되나요? 9 마이너스 9 이렇게 쳐야 되고 또 마이너스 9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계산이 깔끔하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할까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을 뭐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D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 B, C, D 결과들을 좀 다 얻었는데요. 이 결과들을 좀 더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A, B, C, D 더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 값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좀 일부분 좀 처리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있고 C 값을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3, 9, 27에다가 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뭐 3참수 그래프 개형 그려가는 그런 내용들 뭐 일부가 좀 출제가 된 건데, 뭐 극각 가는 곳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뭐 다항함수 형태로 좀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뭐 미분한 부분에서 뭐 그렇다면 요 부분들이 이제 0 되는 형태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근과계세의 관계를 이용한 거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가볍게 AB를 구할 수 있겠고, 참 AB가 얻어진 다음에는 함수식에다 이제 뭐 대입해야 그 함수값 자체가 이제 그 값이 되가는 거니까 뭐 대입해서 그 값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뭐 3참수 그래프 개형 그려가는 뭐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 값들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실근이 0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새로운 방정식들이죠. 새로운 방정식들 이네들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기억과 같은 거 풀 때는 뭐 g라는 함수가 fx 더하기 3x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곳에서 뭐 G0을 또 열심히 구하게 되면 F0, 그 다음에 D는 뭐 0이니까요. F0이니까 3 이렇게 돼서 이 결과가 이제 플러스라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엔 1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F1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1 값이 0이니까 또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런 함수는 뭐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 이번 함수는 또 뭐라고 할까요? HL이라고 할까요? H함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fx 빼기 x 제곱돼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요, H0 이 부분들은 그대로 뭐 F0 되는 거니까 3 처리가 되겠고요. H1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F1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F1이 0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 처리가 돼서 부호가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니까 사이값 정리해서 그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처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또 뭐 KX 뭐 이런 거 보면 될까요? fx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런 함수를 kx라고 놓게 되면요, 뭐 k0 또 열어보겠죠. f0 부분 이제 3이라고 돼 있고 0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뭐 양수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k1을 조사하게 되면 f1 그 다음에 또 1을 대입해주면 뭐 4분의 1이 됩니까? 그런데 뭐 f1이 0이니까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부호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함수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처리해서 근이 존재하는 함수는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눈치만 좀 채면 되죠. 자, 근이 갖는 이게 뭐 범위 형태에서 뭐 근이 존재한다 이런 형태, 이 부분들이 바로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이론이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사실 뭐 이렇게 사이값 정리나 눈치만 채게 되면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입해서 부호가 바뀌는지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지만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가는 거니까 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유형은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 문제인지 아닌지 그거 자체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정도까지의 학습량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gx 주어져 있는데, 자, fx, gx 곱하기 되는 이런 새로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때 a 값은 어떻게 되냐? 아, fx가 좀 또 완성이 또 안 돼 있네요. 그렇다면 좀 그래프를 좀 그려봐서 좀 대략 좀 살펴봐야 되는데,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x니까 또 이렇게 좀 그려야 되겠네요. 아, 이거 만나는 좌표도 좀 필요한데. 그러면 x제곱하고 6-x,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돼서 여기 만나는 좌표가 2하고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좀 아주 또 중요한 정보가 좀 여기 또 담겨 있군요. 해보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이 a라는 좌표가 이런 값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령 그러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곡선을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fx 자체가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fx 연속이고 gx는 뭐 1차 방식이니까 연속이고, 그렇게 되면 실수 전체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연속이 되는 그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 또 좌표 자체가 또 2라고 생각해지면 2보다 작을 땐 직선 쭉 그려가면 되겠고, 그죠? 2보다 클 때는 또 곡선 이렇게 그려가면서 또 여기가 또 뭐 문제가 있다 연결돼 가는 거니까 또 연속이죠. 그러니까 또 전체 집합도 연속이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우선적으로 연속이 될 수 있는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다른 좌표가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a가 이제 엉뚱한 이런 곳에 딱 a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보다 작을 때는 직선으로 뚝 오는데 갑자기 곡선으로 싹 바뀌어서 함수가 해야 된다면 바로 이곳에서 바로 뭐가 되겠죠? 불연속이 되겠죠. 불연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우리가 지금 리미트 x 값이 a로 접근해 갈 때 우극한 좌극한 이런 부분들을 fx, gx를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gx는 뭐 우극한 다항식이니까 이곳에다 뭐 a를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이곳은 3 어떻게 되죠? a를 대입하면 3-a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가 좀 고정돼 있죠. 근데요, 이때 이제 fx 부분들은 값이 좀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0 되는 부분들은 0일 때 이거 뭐 하나 빼는데 어차피 다른 쪽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a 대입하면 한 번은 또 뭐 a 제곱이 된다든지 한 번은 6-a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대입해 주는 값이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계산 결과가 어떻게 주면 같아지겠습니까? 방법은요, 뒤쪽에 있는 이 3-이 값이 0이 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앞에 있는 값이 뭐 전혀 다른 값이 되더라도, 즉 a 값이 3이 되면요 9 곱하기 0, 3 되면 뭐 3 곱하기 0, 앞에 있는 값이 달라지더라도 전체 계산 결과는 0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연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좌우 구간값, 함수값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구했던 3하고 이 부분에다가 지금 열심히 구한 3하고 이렇게 3개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모두 다 더하게 달라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1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레벨이 조금, 문제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만큼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수능하고도 관련이 깊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또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fx, gx, 자, 이 부분들이 실수 전체표 연속이 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했을 때 연속인 함수하고 연속인 함수가 되게 되면 뭐 두 개의 다항식이 뭐 곱하기 되게 되면 이건 뭐 전체에서 연속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fx가 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제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부분들 되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다른 좌표가 됐을 때는 이런 이제 마이너스 3하고 2가 아닐 때 이제 당연히 불연속이 되거든요. 그래프가 끊겨서 그려져 가는데, 그때 곱하기 되는 이 함수가 A로 접근해 갈 때 이 극한값이 뭐가 된다면요? 0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른 값이 이렇게 되더라도 0 곱하기 해서 이제 전체가 0이 돼서 연속이 될 수 있겠다. 이 이론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서 좀 잘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불연속인 함수들이 곱하기나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연속이 돼간다 이런 문제 형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k에 대해서 y는 k,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y는 이꼴 k하고 y는 이꼴 절대값 x-1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절대값 그래프라지만 뭐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니까 뭐 가볍게 그려갈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 쭉 해서 이제 내려온 부분인데, 이거 뭐 꺾어 올려야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올 거는 플러스 1까지 꺾어서 쑥 올려가지고 쑥 그래가는 그래프. 이곳 1, 마이너스 1, 이곳 1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K 부분하고 만나는 이 부분들은요, 그래프만 좀 살짝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K 값이 쭉 이렇게 되면 뭐, K 값이 이곳에 있으면 2개, 이곳에 있으면은,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겠죠? K 값이 뭐 1일 때 이 부분들은 뭐 3개가 되고, K 값이 1이 되면 2개가 되고, 금방 뭐 정해지는데요? K 값 이렇게 되면 뭐 개수가 좀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은, 0일 때도 다시 2개가 되니까, 이거 K 값이 0일 때는 이제 그 값은 2개가 되겠고, 그 사이가 되게 되면 뭐 4개가 되는 이런 형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 FK 이런 부분들은 K값이 0보다 작으면 아래쪽 그어지면 뭐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K값이 0이 되게 되면 뭐 2개가 되니까 2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K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4개, K값이 1이 되게 되면 뭐 2개, K값이 1, 3개요, 3개. K값이 1보다 크면 2개.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그래프를 뭐 그려도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아도 이 정도면 뭐 처리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FK라고 좀 열심히 구했는데요. 0으로 접근해 가는데 0보다 좀 큰 우극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 0과 1 사이 이 부분이 이제 우극한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 개수는 몇 개? 4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함수값 자체가 뭐 이 0일 때의 함수값이 뭐 2개가 되는 거고요. 0에 접근해 갈 때는 이제 요때의 함수값 요 모양을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4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스스로 함수식 분나오는 점에 대해 구할 수 있는 FK 이런 식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냥 만들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극한 구해가는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연습을 해서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더 많이 응용된 문제에도 좀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니까, 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학습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좀 가져야 된다고요? 자, 근데 미지수가 상수 부분에 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에 이렇게 좀 이항시켜서
자, 요렇게 좀 식을 만들어 놓고요. 요것은 뭐 y는 equal fx라고 하면서 이제 fx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이런 부분들하고 y는 equal 마이너스 a하고 뭐 두 개의 함수의 만남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3참수 그래프를 뭐 대략 이렇게 좀 그리고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좌우로 좀 위아래로 좀 조절해 가지고 근 개수를 조절해 가면 되겠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개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제 접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때 이제 만나는 점이 두 개, 이때도 두 개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뭐 사실은 뭐 극악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f 프라임 x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좀 하고요. 그러면 3 x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가요? 10이니까 3, 4, 10이 되겠고 플러스 9니까 x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배의 x-1, x-3 이렇게 처리해서 극악가는 좌표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자, 1하고 3에서 이제 그 값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1 값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좀 대입하는 거니까 1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을 좀 대입해야 되는데 3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27에다가 그 다음에 69, 54입니까? 69, 54에다가 또 27 이렇게 처리돼. 이거 0인가요? 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 값이 한 번은 0이고 마이너스 a 값이 한 번은 4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때 이제 a 값은 그러면 뭐 하나는 0인데 하나는 그러면 또 부호가 바뀌어서 또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뭐 3참수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분해 가지고 극각 갖는 좌표를 구하고 그래 뭐 3참수 기본적인 모양 형태 좀 딱 만들어서 그 좌표 대입해 가지고 극각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상수항 파트 부분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그런 부분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항시켜 가지고 두 개의 함수로 좀 분류해서 두 개의 함수 그래프에 만나는 점이 개수 뭐 이런 형태로 좀 판단해가는 요 첫 번째 스타트 할 때 이 과정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느냐 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생각하면 또 뭐 이렇게 쉽게 하기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또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와, 범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쭉 축을 잡고요. 주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좀 정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뭐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뭐 1 해서 y좌표도 1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 이렇게 표시해서 뭐 1, 그다음 작을 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뽕뽕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볍게 좀 한 그래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 또 뭡니까? 범위는 또 좀 똑같이 나눠져 가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좀 나눠져 가는데 이걸 또 겹쳐서 그릴 걸 그랬나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x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색칠해 가지고 쑥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표시해서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1. 바깥쪽 이렇게 그려야 되고 바깥쪽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y는 꼴 x 그려가는 거니까 구멍 뽕 뚫고 근데 여기 보면 연결되네요. 뽕을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 좀 다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슬금 문제 좀 볼까요?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갈 때, 자, 마이너스 1 부분 이쪽인데 접근은 이제 이렇게 우극한을 하든 저극한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된다. 기억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로 접근해 갈 때 fx, gx 이런 부분들은 뭐 좌극한, 우극한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좌극한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자, 지금 1로 접근해 갈 때 이 좌극한이죠. 1로 접근해 갈 때 좌극한 f에서는 뭐 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고요. 우극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값이 뭐 1이었겠죠? 1 이렇게 곱하게 되겠고 우극한을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위쪽은 1이 되겠고 이쪽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계산 결과들은 똑같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아이쿠 이게 좀 틀렸군요.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는 건데 플러스 1이라고 써서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새로운 함수를 또 연속입니까? 물어봤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fx에다가 g는 또 x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x는 또 마이너스 1에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함수 값부터 좀 알아보게 되면요.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 0 이 부분 알아보는 거죠. 이 부분이 함수 값이 되니까 f 마이너스 1은 값이 좀 1이 되겠고요. g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거 0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0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이걸 함수값 좀 알아봤고요. 우극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 우극한 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극한 좌극한 부분들이 전부 다 얼마가 되죠? 0이죠? 0. 좌극한 이 부분들도 뭐 0 곱하기 되는 거니까 뭐 볼 필요 없이 다 0이 되는 이런 형태라서 그래도 좀 우극한 좀 알아볼까요? 우극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 지금 좌극한 알아봐야죠. 좌극한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결과는 계속 0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가 되겠다? 연속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 디귿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들. 이게 부분들 뭐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니까요. 뭐 그래프에서 뭐 그래프만 좀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쉽게 접근되죠. 주어진 함수식 이제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죠? 그래프 그리니까 좀 쉽게 접근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식들 뭐 차분하게 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어진 식 보고 뭐 주어진 문제에다 뭐 갑자기 gx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풀려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래프들을 먼저 그려놓고 문제 기억연디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좀 대입해가지고 알아보는 과정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풀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프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24인 원뿔이 있습니다. 이 원뿔의 내접하는 원기둥 부피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네요. 원기둥 만들어서 부피 구해야 되는 문제. 이때 또 밑면의 반지름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스스로 좀 식을 세워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지금 뭐 최대값 구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이렇게 원뿔 입체해서 만들 때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저처럼요 이렇게 좀 단면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부분들이 지금 반지름이 6이 되어 있고 높이가 24다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자,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좀 원기둥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원기둥 이렇게 만들어갈 때 밑에 이제 반지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요 위쪽에 이렇게 좀 직각삼각형이 생겨가는 건데 큰 직각삼각형하고 이쪽에 만든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되가는 거니까 이쪽 높이 부분들이 4R이 돼야 되겠죠. 6, 24, 4, 6, 24 이렇게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될 원기둥의 높이는 24에서 4R을 이렇게 빼는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처리해서 높이식이 좀 어떠져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부피식이 세워져 가는 거죠. 파이 r 제곱 밑넓이가 되겠고 높이 부분들이 24-4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식. 조금 더 깔끔하게 4를 또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r 제곱에 6-r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요런 함수식이면은 뭐 3차식 최고차 의미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갔을 때 근대는 좌표가 0하고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런 거겠고 뭐 최대가 될 때는 안 봐도 이런 부분이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이제 극대하고 극소하고 여기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는 뭐 변곡점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요 b 자체가 이제 1대 1대 1 이렇게 져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2, 4 이렇게 돼서 최대가 될 때 좌표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곧바로 좀 4를 대입해서 풀면 좋은데 이 부분들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미분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4파이 공통 그대로 좀 써주고요.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6r 제곱이니까 6이 12r에다가 r 세제곱이니까 3r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 공통 나가서 12파이 되겠고 r도 하나 좀 튀어나가면요 3, 4, 12 마이너스 r 이렇게 좀 남는 거니까 0하고 이 부분이 0하고 일단 뭐하고 4하고 이런 곳에서 그 값을 갖는 4에서 좀 최대가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반지름 이 부분들은 뭐 4일 때가 되겠고요. 최대 부피도 구해죠. 최대 부피는 뭐 4를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4파이에다가 16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64에다가 128파이네요. 128. 또 더하기죠. 그럼 이제 132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스로 좀 식을 세워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 당연히 이제 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원기둥을 원뿔의 원기둥 내접하는 부분들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막 간단한 뭐 비례식에서 높이 세워가는 부분들인데 뭐 입체가 나오면 뭐 시도도 안 해보고 못하겠어요. 뭐 이런 일들을 좀 제가 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식 세워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 비례식 세워가는 것도 별거 아니죠. 자, 이제 간단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식을 좀 세워가면서 나중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식에도 세워갈 수 있게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프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열심히 접선을 거는데 그은 접선들이 y절편이 모두 같다. 오, 직선들이 세 개가 쩍쩍쩍 어떻게 좀 그어져 있는데 나중에 y절편을 그리면 딱 만난다. 아, 이런 얘기는 그런 거죠. 이곳에서 접선을 이렇게 세 개를 그은 거죠.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의 내용을 표현을 좀 달리 쓴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y절편을 n이다가 건다. 이런 얘기는 즉 0,n에서 그 다음에 접선을 몇 개를 그었다. 접선 3개를 그었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 표현들을 좀 살짝 바꿔놨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 바꾸기 점에서 그래프에 접선을 그는다면 우리는 임의점 t, ft 접선의 기울기 f''t 접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y-ft f't에 x-t 이렇게 되는데 자, 이곳에다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대입해야 되냐면요 0,n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을 쓰면 n은 ft 이 부분이 마이너스 t f't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좀 열심히 세워서 풀어가야 되는데 와우, 함수식이 좀 이제 길어지는 3차 함수니까 뭐 집중력을 좀 벌여야 되는데 잘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기 t에다가 미분해서 쓰는 거니까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때 이제 뭐 항상 1차 부분들을 뭐 자연스럽게 전개해주면 지워져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좀 평상시에 좀 눈여겨봐두면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12t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t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 세제곱의 제곱이죠. 5제곱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3차 함수가 돼서 그렇다면 이게 또 뭐죠? 이렇게 좀 이 n값이 지금 이걸 만족해주는 그림 3개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또 다시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n을 이렇게 조절했는데 만나는 이 t값이 3개가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그렇다면 이 함수를 또 다시 미분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6 t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2t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뭐 6t 이렇게 공통 마이너스 6t 공통 t 하나면 t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극값을 가는 좌표 하나가 얼마가요? 마이너스 2 처리되고 하나가 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에다가 뭐 0 이렇게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0 대입하게 해주면 이 식에다 뭐 여기 4 나오는 건 간단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 요거 좀 산수를 해야 되네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요것도 공통 좀 이용해서 할까요? 그죠? 마이너스 2 t제곱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t 남고 플러스 3 이렇게 남는 건가요?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8에 뜨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n값은 이제 근이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정수의 또 최소값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답이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3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의 뜻 파악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 점에서 접선이 그었는데 그 점이 y절편이 모두 같다. y절편 부분에서 접선 3개를 그었다. 이런 뜻으로 y절편 그런 점 여기 0,n 이 지점에서 접선을 3개를 그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그래프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는 거니까 임의점에서의 접선 방식 열심히 만들고 그 지점이 0,n을 지난다. 이렇게 좀 접근법을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출제 빈도가 원래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 긋는 문제, 좀 산수가 좀 많은 문제 형태인데 실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고, 지금은 거기에 또 한술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0,n 이곳에도 미지수가 돼 있어서 이 또 만족해주는 또 근 3개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문제 2개를 좀 결합시킨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복습도 철저하게 좀 잘 해서 이런 문제도 가볍게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열심히 학습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지구창의 계수가 3인 서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용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알파 베타에서 서로 다른 극값을 갖습니다. 절대값의 관계가 좀 나와 있고 알파 베타는 0이 아니다. 사참수가 그러면 극값을 가지면 몇 개 갖겠습니까? 사참수 그래프 모양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가운데 부분이 극대니까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알파 베타라는 부분이 극값을 가지는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베타 부분들을 오른쪽에 놓고 풀까요? 그럼 베타를 오른쪽에 놓는다고 보게 되면 이런 쪽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쪽을 알파 이러면 이쪽에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군요. 2알파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알파라는 숫자가 자체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음수의 양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각가지의 모양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절대값 돼 있는 부분이니까 나에 대한 해석이 무지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부분들이 4개가 되겠다. 절대값 꺾어져 올라가는 건데 F0일 때의 함수값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F0 쭉 이렇게 그어져 가야 되는 건데 정상자이라면 지금 3개가 만나고 있는데요. 절대값에서 꺾어져 올라간 부분들이 만나는 점이 또 하나가 더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F0이 중간에 좀 있어가지고요. F0 부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좀 있겠죠. 0값이. F0은 좀 위에 있는 거고 X축이 있어서 꺾어져 올라간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좀 하나 더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른 쪽은 하더라도 만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개가 되겠다. 이런 모양인데 아무래도 0에서부터 알파 하나는 2알파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은요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형태 좀 그럴싸해지게 그렸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쪽에 2알파 이렇게 가운데 부분 0 이런 형태의 모양을 그려야 되겠고 자, 쭉 0일 때 함수값 F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축은 중간에 좀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X축 이렇게 그려가지고 꺾어져 올라간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만나는 점 해서 최종적으로 4개가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모양을 좀 상상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더라도 이 부분들을 좀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뭘 구하겠습니까? 극대극소 값을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한참 또 산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fx를요 최고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3x 4제곱 처리가 되는데 이제부터 미지수를 놓고 풀어야 됩니다. px 세제곱 플러스 qx 제곱 플러스 c pqr rx 플러스 s 이렇게 쓰면 될까요? pqrs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문자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좀 열심히 하게 되면요 12x 세제곱 플러스 3px 제곱 더하기 2qx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이 극각 갖는 좌표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12 최고차계수니까 12 딱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금 벌써 괄호부터 칩니까? 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좀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12x 세제곱 되겠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 전개 가면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12 알파 x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알파 24가 되겠네요. 24 알파 제곱 x 플러스 상수항 부분이 없는 거죠. 3차 2차 1차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항 부분 없는데 이렇게 쓰려고 했네요. 자,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p 값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q 값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r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된다는 이런 관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fx 좀 다시 쓰죠. 그럼 3x 4제곱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x제곱 플러스 s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극각 갖는 좌표에서 미지수를 좀 많이 줄여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여기 2알파 이제 함수값 이런 것들 이용하면 되겠죠. F0 함수값도 당연히 S 되겠고 F2알파 함수값이 조금 화려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2알파를 대입해 주니까 16에 48이 됩니까? 48알파 4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8에 마이너스 32알파 4제곱이 되겠고 4에 48 알파
4제곱이 되겠고 S 이렇게 처리 되고요. 다행히 좀 이렇게 소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F0하고 F2알파 이 부분들이 이제 합하면 0이 된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절대값에 나온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S-32 알파 4제곱 부분이 0이 되가는 거니까 S 값이 16 알파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식이 이제 미지수가 대폭 또 줄어든 그런 형태. 좀 아예 좀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16 알파 4제곱 이렇게 써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뭔가요? 풀이두고 나서도 F-2 정보가 하나 더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알파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대입하면 16에 48 처리해주면 되겠고 8에 48, 32 알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4에 마이너스 48 알파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16 알파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4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소거가 되고 나면 이거 좀 식들이 써지는데 16 알파 좀 공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부분들이 그럼 얼마인가요? 3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16이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알파 공통 튀어나온 거 맞죠? 이렇게 좀 써졌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뭐 좀 뭔가 좀 인수분해해서 뭐 풀이가 진행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좀 처리를 좀 한번 좀 해볼까요? 가서 보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거 플러스인데요?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거 좀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3차 인수분해니까 뭐 조립제법이죠. 뭐 이렇게 일단 1이 돼 보이는 것 같고요. 1 열심히 쓰게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처리해서 좀 처리가 됐고 자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하나 좀 처리가 된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이게 한번 이거 안 되는데 자 알파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도 인수분해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알파 값이 1하고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알파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알파 값이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럭저럭 그럼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뭐 극대값 구해야 되는데 F0이 극대값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은 아까 S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6 알파 제곱이니까 뭐 16이 되겠군요. 그러면 극소값에 해당하는 F2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중간에 이제 부호가 다른 이런 관계였으니까. 됐습니까? 자, 처리됐으니까 극대 극소의 차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뭐 32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자, 이런 문제. 이게 뭐 최대값이라는 얘기, 이쪽엔 마이너스 알파 이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1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좀 큰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2, 마이너스 16해서 차는 이제 32가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긴 연산 부분에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풀이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래도 문제의 뜻 파악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0에서 극대값을 갖고 알파 베타에서 다른 극값, 극소값이겠죠. 관계되어 있을 때 이제 모양들을 좀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알파를 좀 양수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이런 모양들 가운데 부분 0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요 부분들의 해석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절대값 하면 이제 뭔가 좀 x축 밑에 나온 부분들이 꺾어서 올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0일 때의 함수값, 즉 0일 때의 함수값 이게 f0이 되겠죠. 이건 만나는 점이 이제 이게 4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정상적인 그래프에서는 3개의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좀 x축에서 꺾어서 올라간 부분들에 해서 이제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생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4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값 중에서 이제 극소값 자체가 하나가 좀 0에서의 함수값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연산할 때도 이런 부분들 딱 체킹해서 연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어진 함수값 f-2 48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최종 비지수를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론적인 개념 정리된 상태에서도 연산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실수 없이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연산 실력 발휘하려면 평상시에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한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요. 가 부분들 좀 열심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x제곱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이런 형태니까 나중에 그 값을 구해주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모양이 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게 되면 뭐 차수가 좀 중요한 건데 차수가 좀 같아야 극한값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니까 fx는 3차 부분들을 소거해야 되니까 x세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분의 2차 x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 개수를 좀 비교해야 되게 그런 거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1이다. 좀 살펴보니까 x제곱. 그 다음은 모르니까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함수식 뭐 다항함수 형태에서 뭐 차수 그 다음에 뭐 개수 일부분 이렇게 해서 다항함수 모양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가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나에서 얻은 정보는 뭡니까? 이번에는 리미트 x값이 0으로 갑니다. 그럴 때 x분의 이렇게 쳐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이 해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f0이 0이니까 그래서 그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거 빼기 f0이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럼 빼기 0 이렇게 있는 모양이니까 와 이 부분 이제 f'0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4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물론 f0이 이제 0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가에서 얻은 정보 fx에서 일단 f0은 0이다 이 부분들을 이용하면 fx 자체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을 좀 미분을 좀 열심히 좀 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는데 f'0이 4란 이야기는 a 값이 뭐 4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fx 식이 좀 완성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해서 fx 완성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최종 F1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대입해서 뭐 가볍게 6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극한값 구해가는 곳에서 얻는 정보, 무한대로 갈 때 얻는 정보,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차수 좀 같아야 되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3차 부분 좀 이렇게 좀 요 부분 좀 소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개수에서 좀 살펴가는 부분들 정보 얻었고요. 다음은 뭐 극한 부분들인데, 자, 이게 뭐 사실 극한만 배울 때 처리하게 되면 F0이라는 정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나온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대입해서 뭐 인수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미분 계수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 F'0입니다 라고 해서 이 결과를 좀 쉽게 얻어내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한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들 뭐 특별하게 뭐 그냥 과정 자체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미분 계수 정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도 되겠죠? 아니면 뭐 극한 부분으로 좀 하게 되면 좀 풀이법이 좀 살짝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고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등식에 대한 증명 설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큰 거니까 그렇죠.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보이면 된다.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빼기 되어 있는 것은 뭐 넘겨서 새로운 함수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새로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 이론이 뭐 중요한 거죠. 나는 뭐 살짝 응용된 거는 뭐 가 이론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주어진 부등식의 성립함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 역시 이항시켜 놓으면 되겠죠. 이항시켜서 우리가 이제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 부분들의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최소값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미분해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살짝 좀 참고해 가면 되겠죠. 6x 제곱 6이 좀 공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처리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 값을 가는 좌표들이 좀 나옵니다. 자, 3참수 굳이 증가함표를 그리지 않아도 극각 가는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에서 조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2일 때의 함수값을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F2부터 먼저 조사를 좀 해볼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8에다가 16이 되겠고 4, 3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됩니까? 36에 35, 0이 되는 건가요? 이 값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F-2값 이렇게 좀 조사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24가 됩니까? 24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 뭐가 됩니까? 28 이렇게 되니까 8을 빼니까 4에다가 16이 되는 거예요. 18이 되는 건가요? 18이 됩니까? 8, 2, 6이요? 16이죠.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마 중요한 것은 양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주어진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부분에서 최소값은 좀 뭐가 되냐면 f2가 되겠고, 그 부분들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결과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풀이법 자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결국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여기 그려가는 이 부분들만 조금 좀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학교 서술형 답지를 써가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이 부분들에서 증간표 이런 부분들을 증간표를 이제 중간에 좀 살짝 좀 넣어서 답지를 좀 작성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0번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좀 연산 복잡한 문제들 한두 개가 좀 보이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고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